안녕하세요. 더배움 공무원 국어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좌까지 의문의 변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국어 지식 영역에서 의문의 변동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학습하신다고 우선 고생이 많으셨고, 자,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법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태론이 되겠습니다. 형태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챕터 2번 국어 형태소로 형태론으로 들어가서 형태소부터 한번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태소에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역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형태소는 자립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자립 형태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의존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의존 형태소. 자, 이번에는 요 두 가지가 되겠고, 자, 실질적인 뜻을 지니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 있으면은 실질 형태소, 없으면은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다가오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저희가 여기 예를 보면은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앞쪽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자립 형태소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선 자립 형태소는 어근만 들어갑니다. 어근.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어근과 어간. 두 개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세 개가 더 있거든요. 세 개. 나머지 세 개는 접사, 조사, 그 다음에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실질 형태소는 어근과 어간이 들어가고 형식 형태소에는 나머지 이제 세 개가 들어가니까 자립 형태소에 어근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간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 세 개는 당연히 여기가 되겠습니다. 접사, 조사, 어미. 자, 그러면은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가 밥을 먹었다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 나눠봅시다. 철수가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하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는 조사가 되겠죠. 조사. 밥, 명사입니다. 명사, 어근이 되겠습니다. 을, 조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먹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먹었다 같은 경우에 용어의 어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먹었다, 먹었고, 먹었으니 라고 해서 마지막 하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선어만 어미가 되기 때문에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기본형이 먹다가 되잖아요. 먹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형태소는 세 개가 되겠습니다. 세 개. 자, 그러면은 먹었다 같은 경우에 기본형은 먹다가 되는 것이므로 먹. 자, 이 먹이 이 먹 같은 경우가 여기 어간이 되겠죠. 어간. 어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미가 되겠고 다 역시 어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말 어미가 풀 이름이 되겠습니다. 풀네임. 어말 어미가 되겠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시제 어말 어미 앞에 온다라고 해서 먼저 선을 써서 선어말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선어말 어미냐 뭐 이런 건 사실 묻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미. 자, 이랬을 때
요게 이제 이해가 가시면은 형태소는 우선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철수는 명사잖아요, 명사. 명사는 어근이거든요, 어근. 얘거든요, 얘. 명사는 어근입니다. 용언을 활용을 시켰을 때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활용이 안 되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어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활용되는 부분은 네, 다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태소로 치면은 형태소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거 두 개는 또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수는 그렇죠. 어근이니까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거죠. 자립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뜻 이상을 지니고 있냐 없냐 지니고 있습니다. 즉 실질 형태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는 조사가 되겠죠. 가 조사. 조사는 자립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앞에 체언 뒤에 붙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밥은 똑같습니다. 자립 형태소가 되고 실질 형태소가 되고 조사는 역시 똑같죠. 네.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먹이거든요. 얘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얘는 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철수가 밥을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 뒤에 어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립할 수는 없습니다. 의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간 같은 경우에 형태소로 쳤을 때 자립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립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네. 의존 형태소로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실질적인 뜻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용언을 활용을 시켰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네, 실질 형태소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로 들어간다라는 거. 나머지 어미니까 네,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다. 네, 의존과 형식으로 들어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종류에서 네, 기억 부분 네, 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에 따른 분류 라고 해서 네, 밑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까지 다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은 뭐 이제 특이한 형태소라고 해서 네, 거기 얘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느닷없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이 느닷없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늦다라든지 닿다라든지 우리가 이제 어원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원을 지금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는 것이 되는데, 이때는 지금 뒤에 나오는 없이라든지, 네, 요런 것들과, 네, 이렇게 결합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형태소이다라고 해서, 네, 하나의 형태소와 결합하는 특수한 형태소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형태는 쉽습니다. 그 뒤에 밑에 나오고 있는 이제 이 형태로 가게 되면은 네, 이 형태는 가장 이제 흔한 게 의문론적 이 형태고 있는데 목적격 조사가 을이 있고 네, 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주격 조사가 이가 있고 가가 있습니다. 모음이 왔으니까 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음이 왔으니까 을이 되는 것이겠죠. 네, 이런 것처럼 선행하고 있는 단어의 음절이 마지막 부분이 자음이냐의 모음이냐에 따라서 이가, 을로 나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네,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세 번째 분류 단어 구성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구성소. 단어 구성소가 있고 단어 형성소가 있는데 이 단어 구성소는 여러분들 집 플러스 여기 이제 지붕이 되겠죠. 지붕. 자, 그 다음에 이제 놀 플러스 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성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단어 구성소를 보시게 되면은 집 플러스 에 나오고 있는 이 있죠. 네, 요거는 얘한테만 보통 이제 결합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이 같은 얘들은 먹 플러스 이도 있겠고 기 플러스 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넓다 할 때 네, 넓 플러스 이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붙어서 많은 단어들을 네,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는데 단어 구성소는 단어 형성에 있어서 아주 네, 요거는 이제 네, 보통 여기에 하나의 결합을 하니까 얘는 소극적이다 그죠. 소극.
얘는 소극적인 것이 되는데 얘는 엄청나게 많은 말들 앞에 네, 이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주 적극적이다 이거죠. 적극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뭐 비생산적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단어 구성소가 되는 것이고, 뭐 단어 형성소라는 개념은 단어 형성에 상당히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네, 이런 것을 단어 형성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교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2년 국가직이라고 해서 네, 여기서 여러분들 형태소 네, 다 연습을 하시면서 우리 아까 여기서 했습니다. 형태소 연습을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푸시면서 네, 꼭 반드시 정리를 하고 뒤쪽으로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단어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이제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 자, 단어를 보게 되면은 우선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단어다라고 하게 되는데, 자, 예컨대 우리 네, 하늘이 맑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맑다. 하늘이 맑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 하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맑다라고 해서 크게 3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고 있겠죠. 이거를 형태소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맑다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맑다의 막이 용언의 어간에 있고 그 다음에 다가 어미가 되겠죠. 네, 형태소로 치면은 4개의 형태소, 단어로 하면은 네, 3개의 단어로 구성을 가지고 있겠죠. 단어는 네,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네, 서술어는 그냥 하나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자, 이제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어근이 있고 접사가 있습니다. 어근이 있고 접사. 지금 어근과 접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네, 실질적인 의미가 되겠죠. 실질적인 의미.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라고 나오고 있겠고, 그 다음에 접사 부분이 있습니다. 접사는 네,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우선 네, 어근은 여러분들 어려우시면은 얘는 그냥 여러분들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명사. 예를 들어서 제가 칠판 이러면 어떻습니까? 칠판 보시겠죠. 네,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칠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보신 분들은 이처럼 네, 어근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의미,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사를 보게 되면은 네, 접사는 자, 우리 고기가 있다고 합시다. 고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끼리 야,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나는 뭐 삼겹살이 먹고 뭐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아니야, 나는 친구들하고 간만에 만났는데 뭐 한우가 먹고 싶어. 아니면 뭐 나는 뭐 닭고기가 먹고 싶어. 오리고기가 먹고 싶어. 여러 고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모임을 만약에 이제 주최한 사람이 야, 1차는 내가 처음에 밥값은 내가 낼게. 1차는 내가 계산할게. 근데 나는 날고기를 먹으러 갈 거야. 날고기.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날고기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 날이 붙어서 뒤에 나오고 있는 어근을 엄청나게 한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제한하고 한정시켜주는, 얘는 네, 접사거든요. 그러니까 어근 앞에 위치하면은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부릅니다. 접두사. 그래서 이제 고기는 고기인데 날이라고 하게 되면은 덜 익은 네, 가공하지 않은 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임을 주최한 친구가 네, 날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면 뭐 있습니까? 뭐 그렇죠, 육회밖에 없는 거죠. 육회. 네, 아직 회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생선으로 들어가니까 회는 아니고요. 이거 저기 뭐 광어, 우럭 그런 회는 아니고 이건 네, 이거 육회가 되겠습니다. 육회. 그러면은 네, 이 이제 사실 그냥 일반 고기라고 하게 되면 네, 뭐 그 안에는 뭐 육회도 물론 뭐 포함이 될 수도 뭐 있겠죠. 네, 뭐 넓게 우리가 뭐 굳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로 치면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날이라는 이제 네, 이 접사가 네, 요거는 어떻습니까? 익지 않은, 덜 익은, 네, 가공하지 않으려는 이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혼자 자립할 수는 없습니다. 접사. 얘는 의존 형태소고, 네, 얘 어근 와야 되거든요. 이거 와야 날고기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냥 날 이러면은 날을 줄여서 날이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 실질 형태소도 아니고 얘는
자립 형태소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접사, 네, 의존 형태소로 들어가죠. 형식 형태소로 들어갑니다. 홀로 자립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네, 어근에 붙어서 어근의 의미를 보통 이렇게 이제 한정시켜주는 이것이 이제 접사 중에서 접두사의, 네, 가장 대표되는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밤은 밤인데, 햇밤이라고 합시다, 햇밤. 햇 같은 경우에도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16년 쭉 이렇게, 네,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네, 수확을 했다라고 합시다. 올해 난 밤, 그 해. 예, 그 해의 난 밤. 아니면 그냥 밤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2015년에 나왔는지 14년에 나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햇밤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올해가 되겠죠, 올해. 2016년의 난밤 역시 얘가 얘를 한정시켜주고 제한시켜주고 그렇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두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네, 거기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거기 접사라고 해서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자, 그렇게 이제 뭐 굴절 접사까지 네, 여러분들의 그 의미에 대해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미. 네, 거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형성, 그 다음에 단위로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단위로를 보게 되면은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형태소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칠판 하나의 형태소도 칠판 하나의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 예들을 보게 되면은 집, 그 다음에 돌, 나무,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뭐 막다, 울다, 작다 뭐 이런 몹시 부사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이 네, 단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단위로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명사가 되겠죠. 뭐 이거 외에도 네, 마지막 서술어 부분, 특히 용언이 막다, 울다, 작다 이런 것들 네,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도 단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가서 어근의 개념, 성질,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근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어근이 되겠습니다. 어근. 자, 그리고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니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니은을 보면은 그 단독으로 단어를 이루기도 하나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들 아까 위에 어근에서 밥다 요게 있었죠, 요거. 자,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네, 단위로 어근을 이렇게 형성하기도 하나 그 파생 접사와 어울린다라고 했었을 때 네, 여기 예를 들어서 짓을 씁시다. 짓. 네, 집밥다라고 해서 네, 접사와 이렇게 보통 어울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립 형태소인 것도 있으나 의존 형태소인 것도 역시 많겠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형태소 자체가 여기는 이제 실질 형태소가 되겠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자립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졌을 때 여기가 되겠죠. 자립할 수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요거는 어떻습니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되니까 어간과 어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의존 형태소가 되겠죠. 자립할 수 있는 단위로, 자립할 수 있는 단위로 단어는 당연히 명사가 될 것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립 형태소인 것도 있으나 의존 형태소인 것도 있다라는 것은 요게 되겠죠. 요거. 어쨌든 형태소를 깊게 들어갔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것은 명사밖에 없는 것이고 네, 어간도 의존은 맞습니다. 어간도 의존이니까 네,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했었을 때 네, 요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왜 어간이 어떻게 뭐 합성되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 플러스 명사가 합성되는 구조도 있겠지만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술에 쓰이고 있는 이 용언도 용언과 용언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합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르다가 있고 내리다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단위로가 되잖아요. 단위로. 이것도 단어와 단어의 합성이 되는 것이니까 얘도 합성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 연결 어미를
뭐 오르고로 바꿔주고 내리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합성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디귿까지, 네,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이해가 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종류로 가게 되면은, 어근과 품사가 분명하고, 다른 말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규칙 어근이 되는데, 이 규칙 어근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답다, 가난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때 다른 말과 이 단어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통합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불규칙 어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명사죠. 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아름답다가 있는데 아름답다의 아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름답다, 이 아름이라는 것이 단독형이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애매하고, 그리고 이 뒤에 붙는 어떤 뭐 조사가 있든 어쨌든 형식 정태소가 붙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결합의 취약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은 품사가 명백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말과의 통합에도 제약이 따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사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난까지가 밑줄이 되겠습니다. 불규칙 어근으로는 아름 있고 따뜻,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으면은, 네, 이 복합어, 다음 장으로 이제 좀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뭐 복합어라고 해서, 네, 파생어가 나오고 있고, 접두사, 접미사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까지. 자, 우선 내용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복합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근 플러스 어근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어근 플러스 어근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접사 플러스, 그렇죠, 어근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어근 플러스, 네, 접사가 있습니다. 이때 접사는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전미사. 자, 크게 이 세 가지의, 네, 복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우선 둘 이상의 어근과 파생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게 되겠죠. 접사가 붙어서, 네, 두 개 이상의, 네, 형태소가 결합된 말, 두 개 이상 이런 형태소들이 결합된 말을 복합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우리가 그 앞부분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개념이라든지 실현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제가 앞쪽에서 다, 네, 설명을 드렸는 부분이 되겠고, 동그라미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종류, 네, 기억의 위치에 따라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어근 앞에 오면 어떻습니까? 어근 앞에 오면은 접두사, 어근 뒤에 오면은, 네, 전미사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은, 네, 중요 표시를 하나 해두도록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네, 니은 기능에 따라 해서 나타나고 있죠. 네, 동그라미 3번 종류의 두 번째 니은 기능에 따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에 따라가 있는데 첫 번째에 나오고 있는 어휘적인 접사가 있습니다. 어휘적인 접사는 한정적인 접사라고 부르고 메모하십시오. 한정적 접사.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통사적인 접사가 있습니다. 통사적인 접사는 지배적인 접사라고 메모하도록 하십시오. 지배적 접사. 자, 그러면 한정적인 접사, 어휘적인 접사는 무엇이 되느냐? 말 그대로 뜻만 더해주는 접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뜻만 더해주는 뜻.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휘의 뜻만 한정해주는 것이 되는데, 맨발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발은 발인데 나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신은 이런 뭐 맨발이다, 네, 뭐 신은 신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 있죠. 네, 그 뜻만 제한해주는, 이게 이제 한정적인 접사가 되겠습니다. 한정적인 접사. 아까 우리 날고기 했잖아요. 날고기. 거기에 나오고 있는 날도 역시 마찬가지. 고기는 고기인데 덜 익은, 가공하지 않은, 네,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한정적인 접사가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
지배적인 접사를 보시게 되면은 네,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 성분의 통사 위치를 바꾸는 접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품사를 바꿉니다. 예를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크다를 보시게 되면 크기 있죠, 크기. 지배적인 접사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크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기본적으로 크다. 네, 이 크다라는 것이 동사도 있고 형용사가 있는데, 네, 이게 어쨌든 동사, 형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용어를 뭐가 되겠습니까? 기가 되겠죠. 이 기가 붙게 되면서, 네, 크다를 뭐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크기라는 명사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배적인 접사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단어의 품사를 바꿔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동사 또는 주로 형용사가, 용어는 동사나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용언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 이 기본형에다가 네, 이런 뭐 지배적인 접사에서 여기는 기가 붙었죠. 또는 뭐 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네, 전미사를 이렇게 붙게 되면서 다른 품사로 파생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생명사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좁다를 보십시오. 오른쪽에 좁다. 좁다는 품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좁다는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좁다가 형용사에서 뭐를 집어넣어 줬습니까? 그렇죠. 희가 들어갔죠. 이거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네, 좁히다라는 동사로 바꿔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좁다라는 형용사를 좁히다라는 동사로 네, 파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밑에 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도둑을 잡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잡다라는 지금 네, 이 잡다라는 말에서 잡히다라고 해서 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쪽을 봤었을 때 잡다 앞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네, 문장 성분을 왔는데 희가 들어가는 순간 주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가 오게 됩니다. 부사어. 그에게는 부사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에 통사적인 접사, 네, 문장 성분의 통사 위치를 바꾸는 접사, 여기에 해당하는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3번 접두사와 이제 전미사 내려가게 되면은, 자, 네, 여기 이제 우리가 다 했습니다. 군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되겠고, 쓸데없는. 그 다음에 밑에 짓이 있죠, 짓. 짓은 함부로, 마구, 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싯 같은 경우에는 뭐, 매우 짙다. 그 다음에 매우 선명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이제 밑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비읍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으로 가시게 되면은 품사 범주는 바꾸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고기는 고기인데, 날고기라고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품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접두사가 되겠죠.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근을 만난다라고 했었을 때, 네, 품사를 그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까 근데 우리 지배적인 접사에서 얘네들 있죠. 일단 뭐였습니까? 네, 접사는 접사인데 전미사가 되겠죠. 얘네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를 붙어가지고 얘는 품사를 바꿔주겠죠. 네,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거의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접두사 같은 경우는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미사는 많죠, 전미사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품사의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극소수이지만은 품사를 바꾸니까 이것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지배적 접사가 되겠죠. 지배적 접두사가 되는데 접두사에도 지배적 접두사가 분명히 네,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 게 우선 몇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마르다, 그 다음에 되다. 자, 요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메마르다, 그 다음에 강마르다, 그
다음에 숫대다, 그 다음에 어때다. 자, 요 4개 정도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지금 마르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 동사죠. 얘 동사가 되겠습니다. 얘 동사인데, 동사가 되겠죠.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가 이렇게 붙게 되고 강이라는 접두사, 네, 이게 이제 지배적 접사가 되겠습니다. 품사를 바꿔줍니다. 얘가 붙는 순간 메마르다, 강마르다라는 이 전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사가 아니라 요거 전체는 네,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형용사.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를 형용사로 네, 파생시켜 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동사입니다. 동사. 품사가 동사가 되는데 네, 숫대다, 어때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요거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즉 동사를 역시 마찬가지 형용사로 네, 파생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숫대다, 어때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형용사로 파생시켜 주는 뭐 어때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방지다, 숫대다는 순진하고 어수룩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4개. 네, 요 4개라고 해서 보통 접미사에 해당하는 것이 품사를 파생시켜 주는 것이지만은 접두사는 네, 거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 4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네, 요 4개에 해당하는 매, 강, 숫, 엇이라고 해서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요거 네, 숫, 엇이라고 해서 요 4개는 동사, 네, 암기하기가 좀 쉽겠죠. 동사, 동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형용사로 네,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옷을 보게 되면은 접두사는 나름대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때로는 그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벼가 붙게 되면은 리을이 들어갑니다. 올벼가 되겠죠. 하지만 뒤에 조가 붙게 되는 순간 조는 리을이 없습니다. 네, 오조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맵살과 매배도 네.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맵살과 매벼라고 했었을 때도 역시 형태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때로는 그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자, 요게 이제 접두사라고 했었을 때 네, 가지고 있으나 형태를 여기는 매가 되겠죠. 네, 바꾸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전미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근 뒤에 붙는 파생 접사가 되겠고, 니은 중요하죠. 두 번째 니은에다가 네, 품사 범주를 바꾸는 구실을 하다. 거기다가 밑줄을 긋도록 하시고, 이것이 바로 지배적인 기능, 네, 지배적인 접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을 보게 되면은 전미사는 접두사에 비해 숫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분포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다양한 뭐 품사를 지니고 있다라는 정도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부사 등 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전미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는 품사 유형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 플러스 아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네, 송 플러스 아지. 송 플러스 아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송은 당연히 품사가 뭐가 있습니까? 네, 얘는 명사가 되겠죠. 명사. 얘는 전미사가 됩니다. 전미사. 뭐가 되겠습니까? 명사가 되는 것이죠. 명사. 예, 전체 전미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는 품사 유형 내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를 보게 되면은 대명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 너, 히라고 합시다. 자,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대명사가 되겠죠. 자, 이때는 네, 전미사가 될 것입니다. 자, 대명사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전미사가 붙어서
붙어서 전체를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명사, 대명사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형태로, 네. 지금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우선 교재 네, 51쪽까지 우선 네, 여기 그 파생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간단히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합성어에 대해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어는 네, 기출문제를 뭐 몇 번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출문제 한 14, 15년도 네, 한 이 두 개, 2개년 정도만 우선 보신 분들도 네, 특히 뭐 합성어로 들어가게 되면 통사와 비통사적인 합성어가 있을 건데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합성어를 통해서 네,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